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우리 동물중학교 2학년 친구들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요번에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뉴스 봤어요? 이태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학이 한 주일이 또 연기가 됐어요. 확정이 된 걸로 이제 발표가 났는데, 2학년은 6월 3일 개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뒤면 만날 수가 있었는데, 또 3주 뒤로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또 아쉬운 소식을 정하면서, 선생님은 아쉽나? 여러분들은 아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왜 계속 설명을 하냐,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세분화해서 더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맡은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숙지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오늘 수업은 좀 분량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감독과 조감독이에요.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죠. 근데 이제 감독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화 전체를 총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의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 이 콘티, 즉 다른 말로 하면 스토리보드라고 그래. 그거를 만드는 게 감독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해. 왜냐면 그걸 만들어야지만 카메라 감독도 의상팀도 배우도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연기를 할지, 어떻게 카메라 앵글로 담아낼지, 어떻게 의상이나 소품, 메이크업을 준비할지를 알게 되거든. 그걸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되는 건데 참고 어떤 사진으로 올려놓을게요.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신, 뭐 컷, 테이크 등으로 표현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런 거 본 적 있지? 슬레이트. 자, 뭐 신 3 갑니다. 탁 막 딱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신 그리고 컷 또는 테이크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어떤 자료가 이제 제공이 돼요. 편집 때 사용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담아낼 수 있는, 배우의 대사를 담아낼 수 있는, 만화 형식, 쉽게 말하면 만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기엔 그런 형식의 이제 콘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역할을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이 그 콘티를 참고해서 이제 찍을 수 있도록 오케이? 이게 이제 감독한테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런 걸 좀 이제 보고서는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독이다. 또 내가 조감독이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조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감독과 조감독 한 명 더 해서 2명을 이제 감독팀으로 뽑으려고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감독 혼자서 찍는 것에 다 따라다니긴 힘들 것 같아. 우리는 또 이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수업으로 5차시 또 그 이상을 이제 보내게 되거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 2팀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팀 그리고 조감독팀 이렇게 해서 찍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배우도 나뉘겠지. 그래서 뭐 중요한 뭐 주연급 배우들은 이제 감독과 카메라 감독이 같이 찍고 그다음에 뭐 약간 배경씬이라든지 뭐 조연이라든지 엑스트라들 찍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조감독과 카메라맨이 따로 찍고 이렇게 하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슬레이트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면 슬레이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날짜가 들어갈 수 있겠고 씬과 컷과 테이크가 이제 중요해요. 요거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 씬은 뭐냐면 장소야.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씬 2 거실, 씬 1 학교, 씬 3 학원, 뭐 씬 4 다리 위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이제 컷은 뭐냐면 예를 들면 씬 뭐 4의 다리 그리고 뭐 컷 2 하게 되면은 컷은 뭐냐면 카메라가 이제 촬영을 시작한다. 딱 시작 그리고 이제 끝까지 그것을 한 컷이라고 그래요. 컷. 한 컷에 간다 그러지. 그래서 다리 위에서 찍는 하나의 컷, 두 번째 컷, 세 번째 컷 이렇게 그것을 컷이라고 그래요. 그럼 테이크는 뭐냐?
다리, 신사, 다리 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컷, 근데 여기서 테이크가 오다. 그러면 그 같은 컷을 배우가 5번을 찍은 거야. NG를 냈다는 뜻이지. 그치? NG를 내면 이제 첫 번째 테이크, 두 번째 테이크, 세 번째 테이크, 여러 번 이제 했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슬레이트에 딱 남겨놓게 되면은 카메라 앞에서 그 정보들을 딱 제시하고 탁 컷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장면을 편집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게 슬레이트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위에 딱 하고 소리 나는 게 있잖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찍게 되니까 영상과 음향이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지. 근데 영화에서는 보통 카메라는 영상만 잡아요. 그리고 그 위에 마이크 긴 거, 붐 마이크라 그러지. 대가리 같은 거 긴 거 잡고서 배우 위에서 이렇게 먼지털이가 솜털 같은 거 올라와 있잖아. 그게 이제 배우의 소리를 잡는 거거든. 영상과 음향이 따로 찍게 돼요. 그러면 편집할 때 싱크가 안 맞잖아. 행동과 소리가 다른 거야. 쿵 쳤는데 소리가 나중에 들리고 그런 그런 웃긴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딱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 영상에서는 탁 했고 소리에서도 이 슬레이트 소리가 딱 들어가지. 그러면 그거를 편집할 때 거기를 딱 맞춰놓게 되면은 싱크로를 딱 맞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슬레이트 가지고 딱 소리가 나게끔 하고 그 영상의 정보들을 카메라에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집하기가 수월하게 되죠.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건 그냥 슬레이트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 그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감독이에요. 카메라 감독과 카메라맨, 두 명을 뽑을 건데, 카메라 감독과 카메라맨은 감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면을 찍을 것인지를 이제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카메라 앵글이에요, 앵글. 지난번 수업 때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 카메라를 이쪽에서 찍었을 때, 또는 위에서 찍었을 때, 아래에서 찍었을 때, 저 멀리서 찍었을 때, 여러 가지 앵글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대표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들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이제, 쉽게 카메라의 높이에 대한 거. 하이 레벨이라고 해요. 하이 레벨 카메라가 사람의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거 하이 레벨, 눈높이에 있는 거 아이 레벨, 눈높이 밑에 있는 거 로우 레벨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카메라가 이제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면 시청자가 배우를 봤을 때 마치 어른이 아이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 어른이 아이를 보는 관점이야. 그러면 시청자가 봤을 때 배우가 좀 왜소해 보이거나 좀 초라해 보이거나 좀 약해 보이거나 그렇죠? 그런 효과가 나요. 그러면 이제 아이 레벨은 어때? 동등하겠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아이 레벨이고 반면에 로우 레벨은 어떨까요? 로우 레벨은 밑에서 마치 카메라를 밑에서 찍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어른을 올려다보는 형식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날까? 뭔가 절대적이고 지배적이고 강하고 정치인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그렇게 시청자가 배우를 올려다보게 되는 거야. 그런 효과가 필요할 때 쓰는 게 하이 레벨, 아이 레벨, 로우 레벨이에요. 카메라의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다음 거는 이제 쇼트예요. 쇼트는 쉽게 말하면 카메라하고 배우하고 거리야. 거리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어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알면 좋으니까 좀 표현해 줄게요. Extreme Close-up Shot 이런 거지. 좀 부담되죠? 그러니까 턱까지. 눈에서부터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눈만 또 이렇게 포커스 맞출 수도 있겠지, 코만 맞출 수도 있겠고, 하여튼 아주 작은 부분에서 얼굴, 턱까지를 익스트림 클로즈업 쇼트라고 그래. 부담되니까 멀리 갈게. 그 다음은 클로즈업 쇼트예요. 목까지가 클로즈업 쇼트야. 오케이. 이제 배우의 어떤 표정이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아주 표정 연기할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는 바스트 쇼트. 바스트 쇼트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요 카메라 앵글을 바스트 쇼트라고 그래요. 명치까지 요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웨이스트 쇼트. 그거는 허리까지. 보이진 않지만 허리까지예요. 그 다음에 미디엄 쇼트.
미디엄 쇼트는 어디까지일까요? 허벅지 정도까지를 담아내는 걸 미디엄 쇼트라고 그래요. 그럼 그 밑으로는 니 쇼트라고 그래요. 니 쇼트는 무릎이겠지. 무릎까지 담아내는 거. 그 다음은 풀 쇼트. 사람을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화면에 다 담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샷이라고 그러지. 풀쇼트라고 그래요. 풀쇼트. 풀쇼트가 되고, 그 다음에는 롱쇼트. 롱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 찍는 거야. 멀리서 이제 찍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날까? 관찰자의 시점이 되겠죠. 누군가가 보고 있는, 배우를 보고 있는 듯한 시점이 돼요. 그런 걸 원할 때 롱쇼트. 그 다음에 익스트림 롱쇼트도 있겠지. 정말 먼 데서 찍는 거야. 왜 그럴까? 배경이 중요할 때 그렇게 찍어요. 또는 또 저격자 시점이 될 수 있겠지. 멀리서 저격하는 어떤 그런 저격자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카메라 감독이 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찍을 것인가. 오케이? 익스트림 클로즈, 그 다음에 바스트, 웨스트, 미디엄, 니, 풀쇼트 또는 익스트림 롱쇼트나 익스트림 롱쇼트 어떻게 찍을 것인지 이거는 카메라 감독과 카메라맨이 정해줘야 돼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감독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감독은 되게 중요해요. 감독은 전체 이제 뭐 선장이라고 보면 돼. 감독은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영화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되게 중요해.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180도의 법칙이에요. 180도의 법칙.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축구장을 생각하면 돼. 우리가 축구 중계를 볼 때 중계석이 한쪽에만 있잖아요. 카메라가 한쪽에만 있잖아요. 양쪽에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청자가 볼 때 예를 들면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 이렇게 두 팀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쪽에서 미국 쪽 이쪽으로 공격을 하고 미국은 한국 쪽으로 공격을 해. 이렇게 상대 진영이 어딘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만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전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카메라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두 진영이 바뀌게 되지. 그럼 후반전 때는 이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보는 시청자가 헷갈리게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카메라가 남주 여주가 둘이 이렇게 있어. 1번 카메라가 정면에서 찍어. 오케이? 그러면 남주 여주가 다 보이겠지. 2번 카메라는 예를 들면 남주가 여기 있고 남주 어깨 뒤에서 화면에 남주 어깨가 묻어 있고 포커스는 반대편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여주한테 포커스가 가 있어. 그러면 남주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시점이 되겠지. 반면에 3번 카메라는 여주의 어깨 뒤에서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 여주의 어깨가 묻어 있고 포커스는 맞은편에 남주 얼굴에 포커스가 돼 있어. 그러면 여주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치? 근데 갑자기 이 카메라가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돼. 그러면 갑자기 시청자는 뭐야? 얘네들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야? 막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거를 180도의 법칙이라고 그래. 한쪽 면에서만 찍는 거야. 알겠죠? 이게 어긋나 버리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야. 헷갈리게 돼요. 알겠죠? 이게 180도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 높이, 거리, 그 다음에 180도 넘어가지 않고 고정된 관점을 유지해 주는 거. 요 세 가지를 지켜줘야지만 시청자가 헷갈리지 않아요. 오케이? 카메라맨이 항상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편집장이야. 편집장인데 편집장이 있고 편집팀, 두 명을 뽑을까 해요. 왜냐면 편집이 참 손이 많이 가거든. 근데 감독과 카메라 감독이 유의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음식의 재료가 좋아야지만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 거야. 편집을 아무리 잘해도 잘못 찍잖아? 그러면 이게 엉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장은 카메라맨 또는 감독이 찍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잘못 찍는다 그러면은 여기 뭐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게 편집장이 해야 될 일이야. 편집팀은 편집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일이 많아요.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 음향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 화면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편집팀 한 명이나 두 명
또 3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편집장은 예외적으로 이제 카메라 감독이랑 감독한테 잘 찍어달라고, 요건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다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감독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의상, 소품, 메이크업, 헤어 한 명만 뽑을 거예요. 근데 질문한 친구가 있어. 아니 선생님, 배우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명이서 그걸 다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거든. 있었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야. 사실은 훨씬 많은 스텝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한 명만 뽑는데, 이유는 뭐냐면 배우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우가 어떻게 입고 어떤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는지 본인이 스케치를 한 거야. 스케치를 하고 그것을 배우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이런 의상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의상이 있니? 없어? 그러면 이제 반별로 이제 협조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청자켓이 필요해. 이런 청자켓이 있는 친구 있냐고 공지를 해서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수급해줘서 배우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야. 요거 입고 찍으면 좋을 것 같아. 또 헤어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정도로 제시를 해주는 거야. 혼자서 다 직접 메이크업, 헤어, 옷 입혀주고 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하려고 그래. 원래 정식적으로 하려면은 사실 배우들은 이제 촬영장에 기본 정말 최소한 3시간 전에는 와 있어야 돼요. 3시간 전에는 다 마치고 있어야 돼. 메이크업도, 의상도, 뭐 헤어도 다 마치고 있어야 돼. 사실 영화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아침 일찍 와서 한컷 찍고 갈 때도 있어요. 아예 못 찍고 갈 때도 있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배역이란 뜻이겠지? 그런데 일당은 나와요, 또.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이제 한 컷 정성 들여서 찍는 게 영화예요. 그리고 물론 그래서 제작비도 많이 들고. 알겠죠?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작가랑 서브 작가요. 작가는 다음 주에 이제, 요번 주에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잖아. 줄거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쓴 거는 시놉시스잖아. 그치? 이 시놉시스는 그냥 줄거리에 불과해요. 이것을 배우가 이제 들고서 연기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게 뭐냐면 시나리오라고 그러죠. 영화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거쳐야 돼. 근데 이제 나는 시놉만 잘 썼는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 쓰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잘 쓰고 하고 싶어 하는 서브 작가를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완성하는 걸로. 오케이? 이 시나리오는 쉽게 말하면은 지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그 희곡의 3요소 기억나요?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야. 내용적인 측면이 이제 인물 사건 배경에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정보가 전달된다는 거고, 형식적인 3요소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 지문, 해설, 대사. 이거예요. 해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따뜻한 오후 한가로운 시골의 한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있네요. 할머니는 손에 이제 뭐 간단한 도시락, 삼각김밥 같은 걸 오물오물 드시고 계시고, 옆에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버스가 늦게 오는지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해설. 그 어떤 장면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지. 그때 가로 열고 할아버지가 짜증이 난 듯이 버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응? 가로 열고 이제 뭐 화가 난 듯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지문. 이렇게 연기하라는 뜻이 되겠지. 그 다음에 버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배우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 그거를 대사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해설, 지문, 대사. 이 세 가지의 형식적인 측면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영화의 시나리오. 영국으로 말하면 대본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서브 작가를 반드시 엑스트라 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이상 할 일이 없거든. 그럼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한 학기 동안 나 할 일 다 끝났어 하고 뭐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가 없어,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 이상으로 같이 중복 지원을 바랍니다. 그런데 남주 여주는 안 돼. 다른 친구한테 양보하고 조연까지는 가능해. 근데 조연도
조연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엑스트라로 지원해서 끝까지 재밌는 추억을 만들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6번째입니다. 방금 얘기했는데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연기하는 것이 두렵다거나 또는 이제 자신의 모습이 영상으로 남겨지는 것이 너무 이제 두려운 친구들인 경우에 지원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멀리 배경으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엑스트라로 등장할 수가 있어. 대사는 뭐 많아봐야 끼케야 뭐 한두 마디 정도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권하는 것은 최소한 조연급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영어로 하는 대사잖아. 그래서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으면서 또는 이제 공연을 하면서 외웠던 어떤 문장이 되겠지. 그런 문장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어 실력도 늘게 되겠고 또 재밌는 추억이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이거는 서로 하겠다고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요걸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영상으로 남는 게 좀 두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 영상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매개체는 멈춰져 있는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기록물이야, 기록물. 그렇기 때문에 즉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성장하지. 여러분들은 몸이 성장해요. 생각도 성숙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록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손이 오그라붙고 막 미치 몸도 오글거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저때 진짜 왜 그랬지? 나 미쳤나 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게 되는 거지.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즐기고 보면 돼. 선생님들이 옛날에 연기했던 거 보면 미치겠어. 내 진짜 미쳤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배우들은 어떨까?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그 사람들은 안 그럴까? 마찬가지겠죠. 아마 자신의 지난 연기를 보면서 만족해야 하는 배우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선생님이 아는 배우들도 그래. 단 예외는 있어. 그건 뭐냐면 자신의 가장 멋졌을 때, 가장 예뻤을 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가장 예쁜 어떤 정년기를 지난 다음에 늙게 되잖아요. 그치? 연기가 또 물올랐을 때, 그때는 내가 저때 정말 잘했구나. 저때 참 이뻤구나. 멋있었네. 뭐 요런 어떤 과거가 더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더 멋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바라고요. 정말 어렵다는 친구들은 엑스트라로 지원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권합니다. 꼭 엑스트라 이상은 지원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엑스트라 지원 못해요 하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 감독, 조감독, 카메라 감독, 카메라 조감독. 그쵸? 편집팀은? 편집팀? 지원할 수 있겠죠. 엑스트라 정도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의상 소품? 당연히 엑스트라 지원할 수 있어요. 그쵸? 작가 다 할 수 있어. 딱 4사람만. 오케이? 감독, 조감독, 카메라 감독, 카메라맨. 요 4사람만 빼고는 다 웬만하면은 지원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포스터? 포스터도 웬만하면 지원하는데 포스터는 또 사실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지원해도 좋고 저는 정말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권합니다. 지원하세요. 재밌게. 알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사실 이제 보강이 있는 주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난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한 주에 2번 수업할 때는 좀 어려워서 지나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제 선배들이 공연했던 어떤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해서 보여줄게요. 그리고 또 예고편으로 만들었던 어떤 영상을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지 않고 쉽고 재밌게 작업했다. 그리고 연기도 잘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못해. 영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찍으면서도 재밌는 시간이었고 추억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준비해 주길 바래요. 오케이? 그래서 계약하면 재밌을 것 같아.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랬던 사람들은 영상에서 본 사람이야. 너희들 선배. 오케이? 그런 현상도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의 과제는 시놉시스 투표하기야. 오케이? 지난주에 시놉시스 쓰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담당 선생님의 추천으로 각 반마다 몇 개를 이제 추려봤어요. 5개,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로 이렇게 추려봤는데, 그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정된 친구들 추가하고, 이제는 진짜가 남았어요. 우리 반 친구들의 이제 냉정한 평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서는 이게 제일 괜찮다. 이 스토리면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재밌게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에 투표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득표한 신업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여튼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추억이 될 만한 거니까 신중하게 이제 투표를 해주길 바래요. 장난으로 하지 말고. 오케이? 그리고 선정되면은 그 친구는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로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러면 서브 작가를 붙여줄 거예요. 알겠죠? 단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이죠. 자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오케이? 규정을 준수합니다.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우리들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자체 검열에 들어가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 뭐 살인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하여튼 여러분들 뭐 입으로 담기 어려운 너무 폭력적이다. 그리고 뭐 음란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너무 막장이다. 뭐 잔인하다. 너무 공포스럽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검열을 하겠어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스토리 너무 좋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심의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제는 요번 시간 첫 번째 과제는 시놉시스 투표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수업을 듣고 내가 지원하는 역할을 바꾸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수업하느라고 또 수고했고 한 주간도 건강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